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주변에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 핵심 역량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대충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요, 어느 기업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평가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쉽게 말해서 연봉을 계산해주는 이런 표입니다. 보신 것 같이 전략적 사고 이런 거 평가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원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1년에 2번 또는 1번 정도를 이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역량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역량이 저 개인적인 제 점수를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맨날 평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제일 놀라웠던 거는 한 해 상반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팀워크 역량이 중간이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도 중반부에서는 제가 상등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반기 가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제가 결론을 내린 건 그겁니다. 이 역량 평가에 문제가 있구나. 다분히 직관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량 평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 도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평가 도구로 이게 만든 결과가 이런 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책임감이 어떻고 적응력이 어떻고 직무 역량은 이렇고 해가지고 땡땡땡님은 무슨 역량이 우수한 역량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찾아보니까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이제 핵심 역량 평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의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종합적 사고로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받는 건데, 저도 이 평가지를 유심히 봤는데 괜히 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정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물론 솔직하게 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그런 역량을 평가해낸다는 게 이게 심오한 역량을 평가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활용한 그림인데, 이 부분은 약간 역량 평가에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게 했어요. 또 이제 더해서 이런 인성 관련한 것도 총체적으로 역량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간 제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특정 개인의 역량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그걸 여러 가지 목적에 활용하는 건 아주 굉장히 보편화된 일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량이라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 모든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더 기초적으로 역량이 과연 무엇이며 유래가 어떻게 된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다시 기초를 밟는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그림에 나타난 이 분이 이제 맥클랜드라는 그 사회 심리학자인데,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70년대경에 이 책 있죠.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대요. 학문적 지식, 적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자꾸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거를 증명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맞나? 공부 잘하면 선생님 한다.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뭐냐면 사회적인 성공과 학업 능력이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맥클랜드 이 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지능이 아니라 우리는 직업 수행 능력의 또는 성공적인 삶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봐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역량 모델이라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셔서 실제로 투입을 하셨대요. 해가지고 인재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가 바로 역량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역량이라는 것이 컴피턴스라는 것이 어떠한 유형을 가졌는가? 뭐 아까 말씀드린 맥클랜드도 주장을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스펜서 앤 스펜서라는 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90년대 초반 주장한 건데요. 그 역량을 한 개인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기술, 스킬, 기술,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 요거는 이제 지금 뭐 보면 여기 점에서 떴습니다. 떴다는 건 뭐냐면 잘 드러난다는 거죠. 잘 드러난다는 거고 여기 수면에 잠겼어요. 수면에 잠겼어요. self cognition, trait and motivation. 동기와 특질, 그다음에 자아, 개념, 지식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잠재돼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아이스버그 이제 그 빙산, 빙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걸 이렇게 원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표면적 역량, 아까 말씀드린 잘 보이는 기술과 지식 같은 거를 표면적 역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특질, 동기, 그 다음에 자인식 같은 것을 내면적, 심층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스펜서라는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이 5가지 역량 중에서 기술과 이런 지식 같은 표면적 역량들은 쉽게 변하거나 길러질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그 심층적 역량으로 치는 이 3가지 부분은 쉽게 변화하거나 개발될 수가 없는 거다. 고로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 특징 행위는 그런데 이 표면적 역량보다 심층적 역량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저기 데세코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핵심 역량마다 많이 언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OECD에서 한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핵심 역량이 아니라 역량이죠, 역량. 데세코에서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죠. 역량을 뽑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역량 중에서 각각의 분야 중에서 그 역량을 다 가리키고 습득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뽑아낸 것이 바로 핵심 역량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요 역량과 핵심 역량을 동일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육과정 개발진 중에서도. 그런데 물론 뭐 이렇게 뭐 역량 안에 핵심 역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엄연히 말하면 핵심 역량은 수많은 역량에서 더 코어된 거, 아주 키가 되는 것을 뽑아낸 게 핵심 역량이라고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핵심 역량을 이제 데스코 프로젝트에서 정의를 내리고 추출했는데요. 이 핵심 역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은 특수 역량이 아니라 그 전체 삶의 맥락 속에서 제시될 수 있는 일반 역량이다. 굉장히 보편화된 일반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핵심 역량의 뜻을 알아봤는데 이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뭐 이거에 관련돼서도 학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제시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원에서 연구 수행된 걸 기본으로 해서 좀 정의를 좀 특징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특징이 이게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길러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특징이 없겠죠. 두 번째, 뭐 지적 역량도 있고 인성적 역량도 있고 기술적도 있는데 이런 게 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섞인 개념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미래의 삶. 물론 직업적인 탁월함, 뭐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포괄적인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윤정일이라는 분들은 또 이제 특징을 이런 식으로 또 구분했네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총체성인데
인간 특성이 한 국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우러진 총체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것, 다면적인 것과 비슷한 개념이고, 이 가동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총체적 능력이 실제로 어우러져 가지고 실제로 수행되고 있다는 그런 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한 거고요. 맥락석이라는 것은 이 역량 자체가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잘한다, 못한다, 그다음에 우수하다, 아니면 우수하지 않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고,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은 그 역량 자체가 과연 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아주 뭐 사기를 잘 친다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을 역량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이 학습 가능한 것이 바로 역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역량의 범주는 무엇이냐?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는요, 진짜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범주라는 것이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제시한 게 인성, 지적 역량,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역량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갈래로 나누는 것은 사실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긴 뭐하고, 이것은 그냥 구분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이렇기 때문에 뭐 이건 너희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도 관계는 없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것은 이제 그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당분이 자기적인 성격을 좀 가진다라는 것.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한 학자도 아니고 아닌 학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핵심 역량을 뭐 사실 직업 분야라든가 다른 사회적 분야에서는 이미 벌써 도입했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뭐 2015 개정 교육과정, 뭐 사실 그 전에 도입을 한 건 맞지만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왜 도입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식 위주, 그 다음에 학문 위주의 그 교육을 시켰더니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사회에서 실천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은 그런 지식 위주의 교육이 쓸모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도입한 게 바로 이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 하길 즐겨하는 서구 유럽, 뭐 그밖에 오세아니아 이 교육 선진국들에서는요, 이 역량 반영한 교육 과정을 벌써 했더라고요. 저희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해외 방문 연구를 하게 되면 2000년대 초반 아니면 그 이전부터 타 국가에서는 역량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지금 뭐 저희 그 자료집에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지만 각 군마다요 역량을 그 소개하는 내용이 다 제각각이에요. 뭐 의미를 규정한다던가 아니면 종류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역량에 이렇게 역량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문제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 국가의 필요성이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서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와 실천 과제가 무엇인가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 체육 관련한 부분인데요. 학교 체육에 역량하면 체육과 교육 과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역량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표현에 있어서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초창기에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많은 보고서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 그런데 정작 교육부 쪽에서는 그걸 부정해요. 저도 물어봤죠. 이 역량 중심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역량 반영 교육과정이랍니다. 반영. 이 차이를 아시죠? 역량은 반영이 돼 있으나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많다라는 거죠. 뭐 글쎄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가장 신경 썼던 게 바로 이게 바로 그 내용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 내용 체계보다는 이거부터 말씀드리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게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이라고 해서 체육과에서 설정한 그 네 가지 역량, 네 가지 교과 역량과 총론에서 제시한 5가지, 6가지죠. 6가지 그 핵심 역량, 일반 역량이라고 합니다. 역량과의 그 관계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총론에서 제시한 그 일반 역량은 뭐가 있냐면 자기관리 역량, 그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체육과의 교과 역량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체육과는요. 총론의 이 핵심 역량, 일반 역량과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표의 상에서는 글쎄요. 다 관련 있고 또 다 직접적으로 하위 요소들도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표상으로 표면적인 개념상으로 아니면 느낌만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개념적인 표면적인 어휘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핵심 역량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맞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내용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가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바뀐 건 다 알고 계시죠. 요소가 먼저 뭐 영역은 그전과 똑같지만 이 핵심 개념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핵심 개념. 뭐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한번 뭐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영역에서 이 건강 영역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일반화된 지식은 무엇이냐? 일반화된 지식은 각 영역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 개발자 입장에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걸 왜 놓나요? 내용 체계에 이걸 왜 반영했죠?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게 이 기능이라는 건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이 기능의 원래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기능. 이거 스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기대되는 능력의 줄임말이죠. 기대되는 능력. 결국은 이 역량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 이게 기술을 했는데 사실상 이 새로운 내용 체계표에서 규명해야 될 게 뭐냐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일단 뭐 총론 쪽에서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정해놨는데 과연 역량 반영 교육 과정을 위해서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역은 이제 최상의 교과 범주고 핵심 개념은 교과및 영역을 구성하는 대표 개념. 그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은 배워야 될 보편적인 지식. 그다음에 내용 요소는 그전까지 갖고 있던 학습 내용과 그다음에 기능은 기대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요소와 기능이 합쳐지면 뒤에 나오는 성취 기준을 이룬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과연 이 학교책 분야에서 이 책교육 분야에서 특히 교육 과정에 좀 국한돼서 핵심적인 함양호에서 어떠한 연구와 신체활용 과제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가를 제가 질문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현재 이제 핵심 역량 및 교과 역량은 교육의 내용인가 아니면 결과인가라는 측면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 교육 과정에 반영된 핵심 역량들은요.
대부분 뭐냐면 그 교육의 내용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용의 핵심 역량을 반영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고 학습하고, 그러니까 역량 자체를 학습해야 되는 그 대상 콘텐츠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내용으로만 배워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체육을 막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딱 결과가 이 사람 이런 역량이 나왔네 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역량 자체를 그냥 내용 자체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석의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말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요 이런 식이었어요. 뭐냐면 총론에서 6가지 역량을, 핵심 역량을 딱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각 교과에게 지시를 했어요. 뭐냐면 이 역량에 부합되는 교과 역량을 구성하세요. 그러면 이제 체육과, 음악과, 국어과 뭐 다 역량을 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과 역량별로 교과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구성하세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제가 데세코 말씀드렸죠. 핵심 역량은 뭐예요? 수많은 역량 중에서 중획적인 관점을 갖다 뽑아낸 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각 교과별로 교과 역량을 다 이렇게 하위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선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교과 역량에서 그 교과의 특성적인 교과 역량을 취합해가지고 핵심 역량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의 순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나 개발에서는 이 측면을 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역량들 중에서 뽑아낸 게 핵심 역량이 돼야 되는데, 핵심 역량을 결정해 놓고선 역량들을 구성하게 하고 또 하위 요소들을 구성하게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교육학습 방법을 제안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거는 그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게, 어느 분께서 뭐 저도 제가 서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런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아니면 결과를 내놓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 체육과에서는 핵심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사학습에 관련된 뭐 이론이랄까 뭐 이런 방법 같은 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 요거 잠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2000년도 초반에 그 수학과에서 연구됐던 건데, 뉴질랜드 선생님들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거예요. 뭐 그림이 잘 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인데 그 공동체죠, 맞죠? 타인과 관계 맺기라는 이 공동체 역량을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역량을 지도하는가를 이제 설명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인데, 이때 도입된 개념이 뭐냐면 체육 활동에서의 그 공동체 역량, 타인과의 관계 맺는 역량을 도입을 끌어들이신 거죠. 보시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은, 야, 너희들 그 타인과의 관계 맺기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배우는데, 운동할 때, 스포츠 할 때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하니, 어떻게 의사소통하니, 대화하니, 어떻게 협동하니, 이런 거를 갖다가 개념을 도입한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면 수학에서 만약에 모둠 학습을 할 때 체육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입하신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수학시에 타인 관계 맺기라는 핵심 역량을 추구할 때 체육과 통합해가지고 융합적으로 스포츠를 가지고 통합하려고 해서 지도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찾아낸 여러 가지 그 핵심 역량 지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육 교과에서도 그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지침이랄까 안내가 연구되고 계속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교사학습 방법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거 가르쳤으면 또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역량을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량을 내용 자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목표나 결과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또 평가 방법도 많이 달라지겠죠. 어떠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전 개인적으로 아까 그 맥클랜드가 처음에 직업 역량을 평가할 때 개발했던 뭐 평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교육 쪽에 또 체육교육 쪽에 변화하고 또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총론에 제시된 6가지 핵심 역량과 체육교과 역량 4가지의 상호관계 규명 이거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기본과제에서 어느 분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분께 부탁을 드렸던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과의 관련성을 좀 표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교과 역량이 4개가 있잖아요. 4가 있고 총론의 핵심 역량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총론의 핵심 역량은 체육과의 건강관리 능력과 신체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요거 관련이 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이 이렇게 체크해 주신 이 체크표에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죠? 네, 지금 유태우 교수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그런 구분이나 이런 거는 영역외 이런 걸 구분한 걸 다 자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개인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여기 관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규정 짓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탁과과는 뭐 탁과를 폄훼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특정과는 뭐냐면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이 똑같은 과가 많아요. 글자 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개수도 똑같고 표현도 똑같아요. 그러면 교과 역량은 왜 만든 거야?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교과를 통해서 핵심 역량만큼의 그 교육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시하신 것도요. 총론 핵심 역량과 관련되지 않는 교과 역량 없죠. 그럼 체육과 전공 입장에서 그러고 싶겠어요? 우리 교과를 배우면 체육을 배우면은 핵심 역량, 총론의 핵심 역량을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빼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단어만의, 표현만의 관련성을 가지고 규명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이번에 기본과제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여기를 구성하는 실체, 내부 요소를 파고 들어가면요. 이게 과연 핵심력, 총론 핵심력 관련이 있는가? 아닌 것도 많고요. 또 관련성도 더 깊게 파악해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격적으로 핵심 역량 반영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2017년도의 필두로 아마 우리 스포츠 교육학 전공자께서 감당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역량 및 교과 역량, 핵심 역량 기능 성취 기준 관계. 아까 제가 내용 체계표 보여드렸죠. 개발자인 저만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는다기보다는 이제 저만 기획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어과, 공동연구진, 그다음에 사회과 연구 책임자께서도 다 각기 다양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뭐 저희 얼굴에 침 뱉기 격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 시기에서는 총론 우위적인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역량을 반영함이 있어가지고 내용 체계표를 일률적으로 다 싸잡아서 딱 결정해놓고 교과가 다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교과의 특징,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을 허용적인 관점에서 좀 반영하고 그것을 좀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제가 찾아본 논문들 통해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생활체육과 이제 전문체육 관련된 그 역량 관련 연구는 대부분 그 지도자에 관련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지도자의 역량에 관련된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그 김홍식 교수님, 한체대 김홍식 교수님이 올해 초에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그분은 그 유럽 사례든가 뭐 국내 사례 전문가 집단 여러 그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체육학 전공자, 경기 지도자, 경기 스포츠 관리자들의 역량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가져야 될 역량들을.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한 개인 학자의 의견이지 이게 이분들 뭐 경기 지도자라든지 경기 스포츠 관리자들 단체나 이런 데서 공인화된 규합화된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분야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과제가 무엇인가냐면 우선 학교 체육 분야에서는요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아주 공인된 국가 수준의 문서가 있고 거기에서 역량을 반영했기 때문에 공인화된 다소 정말 공인화된 역량, 핵심 역량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이 분야에서는 과연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합일된 관점에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정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기관이랄까 아니면 공인화된 작업을 통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을 지도받는 사람들, 전문체육 지도자, 전문체육을 하는 학생들의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일된 결과물을 뽑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거 이제 뽑아낸 역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이 역량을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역량을 타겟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역량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나올 수도 있고 내용으로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화된 역량을 설정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에서 내용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할 것인가 또 문제도 아까 학교체육 분야와 비슷한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생활체육 전문체육 수행이 과연 할 만한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정리해보면요. 이 역량이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생활체육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 자체가 단지 이제 그 직업적인 특수성 아니면 뭐 그다음에 뭐 학업적인 뭐 우수성 이런 것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것을 지나지 않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직업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발표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제 자신도 조금 확신에 찬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